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주말까지도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네, 출근길 추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태평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아침보다 10도 이상 떨어졌다고요? 네, 다시 찾아온 동장군의 기세가 정말 대단합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10도 이상이나 크게 떨어졌는데요. 서울에는 39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칼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에도 영하권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4.6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파주 영하 12.3도, 대구 영하 4도 등 어제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이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0도, 광주와 대구 5도,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주말에도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서 춥겠고요. 강추위는 다음 주 화요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온재로 수도관을 감싸거나 외출하실 때는 약하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비건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북측과 사흘째 실무 협상을 이어갑니다. 이르면 오늘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 측 관계자들에게 협상 내용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돌아올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평양으로 향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국무부를 비롯해 백악관, 국방부 등 관계자 10여 명이 동행해 정상회담의 의제와 의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마주 앉아 진행한 협상은 이르면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 협상이 내일 또는 모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끝나면 비건 대표는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측은 우리와 가졌던 사전 협상에서 평양에서의 실무 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평양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된 협상에서 북미가 어떤 조율을 이뤘는지 주목됩니다. 또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정확한 장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방북에 의전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동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관련된 주요 협의는 별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청와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을 위해 방북한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아직 평양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어젯밤 오산 미 공군기지에 착륙한 미국 정부 수송기에 비건 대표가 타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는 오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제 비건 대표를 태우고 평양으로 갔던 미 정부 수송기는 어제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를 이륙해서 2시간여 뒤인 저녁 7시쯤 다시 오산기지에 착륙해 비건 대표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밝은 미래라는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하면 상응 조치로 보상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미 국무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nd we are very much focused on that. We've seen a lot of positives. 또 북한의 밝은 미래도 하나의 목표라며 비핵화를 이뤄야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차 정상회담이 열릴 베트남이 북미 관계의 미래를 상징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We move past conflict and division towards the thriving partnership that we enjoy today.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주민에게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며 비핵화에 따른 상응 조치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려면 미국의 과감한 상응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습니다.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미측에서도 과감한 상응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측에 자주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에서 북미 실무 협상을 진행 중인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준비를 많이 하고 간 만큼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북미가 2차 정상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조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무부는 좋은 정상회담을 기대한다며 개최 도시 등 세부 사항만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열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다낭에선 기대감이 감돌고 있고 북한은 수도 하노이를 더 선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낭 현지에서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의 유력한 후보 도시 다낭엔 고급 휴양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털 호텔입니다. 호텔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이렇게 험준한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숙객이 아니면 일반인들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투숙객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회담이 예정된 이달 말엔 예약이 어렵습니다. Actually, we don't have any officially information about this. You can make the reservation directly with our reservation team. It is okay.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낙점되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반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북한은 수도 하노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어 경호와 의전 등 사전 준비에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낭엔 미군과 협력하는 해군 기지가 있어 자칫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낭이냐 하노이냐 1차 정상회담과 달리 두 번째 회담에선 만남의 장소를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한 양상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유력한 개최 도시로 거론되는 베트남 다낭에서 미국 정부가 호텔 객실 수백 개를 예약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후지TV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 도시인 다낭에 지난 6일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 관계자가 도착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후지TV는 이어 현지 당국자에 대한 취재 결과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 해변 인근 호텔 객실 수백 개를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애초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달 장관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협상 최종 담판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아직 날짜가 잡힌 것은 아니며 3월 1일 시한 이전에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과 최종 담판을 짓겠다며 의욕을 보였던 지난달 말의 입장에서 많이 후퇴한 것입니다. They'll be going, and we look forward to that. And then a little back and forth, and ultimately, I know that 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미국은 대신 다음 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 주석과 담판 회담을 하기에 앞서 중국을 압박해 대폭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I can tell you there's nothing planned at this time for it, but the president has talked about potentially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we'll see what progress we make next week. 미국은 특히 기술 강제 이전 철폐와 합의 이행 약속 등에 대한 중국 측의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And again, I want to say all the issues are on the table. You know, your structural, so-called structural technology transfers, IP theft, cyber hacking, enforcement is really important. 미중 정상의 최종 담판 시점이 늦춰질 공산이 커지면서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의 연계 가능성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설 연휴를 끝내고 국회 정상화를 위해 여야 원내 사령탑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이어지면서 2월 국회도 빈손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마친 뒤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체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맞섰고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보이콧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양당이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링 바깥에서는 거친 언사로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구 냉전의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재판불복, 헌법불복에 이은 민심불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구하기가 아니라 정말 민생 구하기. 여기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뉴욕 스트릿바 출입 논란에 휩싸인 최규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질세라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데 이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지지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대치 속에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국회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일정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는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탄핵 인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 친박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 이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각을 책임졌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면론과 관련해 직접적인 말은 아끼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면서도 사면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방금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 연휴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 석방운동을 주장하고 나선 홍준표 전 대표는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며 불법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을 구금 상태에서 풀어준 뒤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도리라면서 국민은 이제 석방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당내 탄핵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는 표를 가진 책임 당원들이 대거 몰린 TK 지역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는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 날짜를 바꾸는 문제는 지도부 회의에서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연기해야 된다는 강한 주장도 있었고 연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도 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회의를 열어 실무적인 검토와 당권 주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견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종편 방송에 출연해 횟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황 전 총리가 접견 의사를 전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으로 수감 초기부터 책상과 의자 반입을 부탁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야 받아봤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친박이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과 총리로 발탁한 분이 인터넷에 떠도는 수인번호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며 국민이 판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고 당의 진로와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찬회에는 그동안 당의 노선에 대한 고민을 밝히며 공개 일정을 자제했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논의했던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의원 대다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의 진로와 현안에 대해 두 차례의 비공개 자유 토론이 계획된 가운데 당의 정체성과 야권발 정계 개편 등 나아갈 진로에 대해 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전 수사관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지난달 31일 고소장을 제출하며 윤 전 수석 등의 모욕 내용이 방송에 공개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서울에서 어젯밤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정전됐습니다. 난방까지 끊기면서 주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상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간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2,000세대 넘는 단지 전체가 캄캄합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각 세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단지 내 고압 전기 설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긴급 출동한 한국전력 복구팀은 문제의 설비를 건너뛰고 전기를 직접 세대에 공급하는 응급처치로 일단 전기 공급이 재개되도록 했습니다. 이때가 오늘 새벽 1시 50분, 정전된 지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 남구의 장생포 부두, 해양경찰대의 서치라이트가 부둣가를 비춥니다. 어선에 올라탄 대원들이 급박하게 선박에 기름을 빼내고 있습니다. 부둣가에 계류 중이었는데 어젯밤 9시 20분쯤 626톤급 유조선이 갑자기 들이받은 겁니다. 이 배 말고도 두 척이 더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장생포에서 부산으로 출항하던 유조선이 기관 고장으로 조종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박해 있던 배를 덮쳤습니다. 들이받친 선박들은 파손은 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해경이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해 기름 유출 피해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에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소나타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소울 승용차와 부딪히고 이어 소울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됐다가 평택항으로 되돌아온 쓰레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컨테이너를 열어봤더니 온통 잡동사니 쓰레기였습니다. 일부 쓰레기에선 물도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쓰레기를 담았던 망이 뜯어진 채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폐목재와 철제 쓰레기 등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일부 쓰레기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부패와 침출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밀봉이 안 되는 이렇게 침출수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 터미널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밀봉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부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1,200톤 51개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를 개봉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쓰레기의 종류와 상태 등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 처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갔고요. 그 처리 주체가 평택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이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강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법 수출한 업체에 여전히 쓰레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는 수출업체에 자체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방치한 쓰레기 처리에는 반송 운임과 소각 비용을 더해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쓰레기가 평택항에 상당 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말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절차가 무질서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발표 내용은 실제로 심각합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한다는 건데 다음 달 말로 다가온 브렉시트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운을 뗍니다. And the fog of Brexit is causing short-term volatility in the economic data, and more fundamentally, it's creating a series of tensions in the economy. Tensions for business. 영란은행이 전망한 영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1.2%. 지난해 11월 당시 전망치인 1.7%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의 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 경제는 지난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부진을 이어왔습니다. 더욱이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유사한 충격이 영국 경제에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달러화 약세로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18억 2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55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는 홍콩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됩니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고 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10.5%로 전망됐습니다. 항일 무장 독립운동 지휘자로 활약했던 약산 김원봉을 독립운동 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은 인정되지만 북한으로 건너가서 고위직을 지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김국, 김원봉 둘이 합작을 해서 경성에서 암살 작전을 벌인다. 정독부에서 뽑은 최고의 친일파 강인국과 카와구치, 우리의 타켓트다. 영화 암살에서 배우 조승우 씨가 역할을 맡았던 약산 김원봉. 영화에서 김원봉은 국내 친일파 척결을 지시하는 등 무장 독립운동 지휘자로 활동합니다. 김원봉은 189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1919년 의열단을 조직하고 무장 항일 투쟁에 나섰습니다. 1942년 광복군 부사령관,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을 지내기도 했지만
1948년 북으로 건너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지내다 1958년 김일성에게 숙청됐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보훈혁신위원회는 독립운동에 대한 최종평가 기준은 1945년 8월 15일 시점이라며 김원봉 등 독립유공자로 평가돼야 할 독립운동가들에게 3.1절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개정한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를 포함해 광복 후 행적 불분명자도 포상하되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인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해항군인회는 김원봉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했던 만큼 자유대한민국의 국가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김원봉과 같은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려면 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열립니다. 행사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YMCA 대강당과 일본 도쿄의 제1본 한국 YMCA에서 동시에 열립니다.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한국인 유학생 수백 명이 한국의 독립과 항일투쟁 의지를 선포한 것을 말합니다. 설 연휴 근무 중 돌연 사망한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 장에 대한 추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설명을 내고 윤 센터장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며 국가응급진료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진정한 리더라고 애도했습니다.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도 저서에서 윤 센터장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맡아 전국 응급의료체계를 관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레저 인구가 늘면서 캠핑카와 카라반을 이용해 여행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커서 주차해 놓을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한 지자체가 아예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레저 문화 확산으로 국내 캠핑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60만 명에 그쳤던 캠핑 인구는 이제 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야외 숙박이 자유로운 캠핑카와 카라반의 등록 대수도 10년 전보다 40배 이상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에 생활시설을 설치한 캠핑카, 차량 뒤에 연결해 견인하는 카라반, 모두 부피가 만만치 않습니다. 회전 반경이 커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고 공영 주차장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후미진 곳에 불법 주차를 하게 됩니다. 인천 남동구가 지자체 최초로 공영 주차장을 카라반 전용 주차장으로 넓게 개조했습니다.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야외로 나가는 캠핑족들은 시내에 안전한 주차장이 조성된 것을 반깁니다. 매번 불법 주차 또는 아파트에 갖고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갖고 들어가도 동네 주민들의 민원들로 인해 불편함을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런 전용 주차장이 생겨서 카라반 주차하는데 스트레스 없이 주차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주변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계약하려고 왔습니다. 이용객이 없어서 연간 수익이 수십만 원에 불과했던 2급지 주차장. 이제는 캠핑카와 카라반 예약이 밀려들어 연수익 5,500만 원을 기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긴 겁니다. 최근 레저 인구가 급증하면서 카라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동구는 전용 카라반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남동구가 관광 메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남동구는 활용도가 낮은 공영 주차장을 파악해 레저 인구 수요에 맞도록 카라반 전용 주차장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볼에 와닿는 공기가 매섭게 차가워졌습니다. 올겨울 막바지 한파가 찾아온 건데요. 서울에 39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지역,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0.2도, 거리에서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광주의 체감온도는 영하 8.8도, 대구의 체감온도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나오실 때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강추위가 지속됩니다. 내일과 모레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면서 예년 수준을 밑돌겠고요. 낮 기온도 0도 전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대신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만 끼겠고요. 건조특보 속에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입니다. 서울 기온 영하 10.2도, 부산 영하 0.6도인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서 서울이 0도, 청주 2도, 대구와 광주 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다음 주 초반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굿모닝 YTN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